안녕하세요, 리엘입니다. 오늘은 영화 I Can Speak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네, 일단 영화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은 영화에 대한 별점을 매겨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긴 말 하지 않고 바로 영화 소개로 들어갈게요. 네, 일단 I Can Speak 같은 경우에는요, 드라마물이고요. 2017년 9월 21일 날 개봉이 된 영화예요. 그리고 119분짜리 영화고요. 그냥 일반 영화랑 비슷하죠? 보통 다 영화가 한 2시간 정도 상영을 하니까. 그리고 12세 관람 가구 감독은 김현석 감독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주연 배우는 나문희, 이재훈 이렇게 나오고요. 나문희 배우님 같은 경우는 나옥분의 역할로 나오시고, 이재훈 배우님은 박민재라는 역할로 나오세요.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예매율 4위에 달하는 멋진 쟁쟁한 영화입니다. 일단 이 영화 같은 경우는요, 관람객 점수 9.23점, 네티즌 점수 9.34점, 기자 평론가 점수 7.25점 으로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영화고요. 10점 만점의 점수를 말씀드린 거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보다는 직접 본 관객들 그리고 시민들의 점수가 더 높은 영화예요. 그래서 기대를 엄청 많이 했고, 사실 저는 만약에 이런 실제로 본 사람들의 점수가 더 낮고 평론가들의 점수가 더 높았다면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본 사람들의 점수가 높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영화에 대해서 엄청 박학다식하고 막 이렇지 않잖아요. 그냥 보고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본 사람들이 좋다고 한 영화가 괜찮은 영화거든요, 대개는. 그래가지고 저는 전문가의 점수보다는 영화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본 사람들의 점수를 더 믿는 편인데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려고 마음을 먹었고, 특히 제 친구 중에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계기로 보게 된 영화입니다. 네, 일단 이 영화의 스토리는요, 온 동네를 휘저으면서 무려 8,000건에 달하는 민원을 넣는 할머니가 있어요. 도깨비 할머니라고 불리고요. 왜 도깨비 할머니냐? 엄청 자기의 의견이 확고하세요. 그리고 신념이 있으시고 잘못된 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할머니세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딱하고 융통성 없고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굉장히 마음은 따뜻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나문희 배우님이 연기하신 나옥분 할머니고요. 20년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그녀의 앞에 원칙주의 구급공무원 민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민재는 이재훈 배우님입니다. 그래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요. 왜냐하면 둘 다 지금 성격이 센 거야. 이쪽도 난 내 의견대로 간다 이거고 마이웨이야. 그리고 이쪽도 난 내 의견이 맞아 이거고. 이재훈 배우님의 역할은 굉장히 원칙주의. 솔직히 얘기해서 융통성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칙주의고, 뭐 나문희 배우님도 똑같이 융통성 없는 거 마찬가지인 역할을 하셨고, 둘 다 너무 곧고 생각이 올곧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쟁쟁한 그런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둘이 어떻게 인연이 맺어지게 됐냐면요, 나문희 배우님이 연기하신 나옥분 할머니는 민원을 8,000여 건을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거의 뭐 참새 방앗간 들리듯이 구청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입으로 들어온 이재훈 배우님
당연히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연이 쌓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원 접수만큼이나 열심히 하던 공부가 있었어요. 나옥분 할머니한테. 그게 바로 이제 영어인데요. 영어는 뭐 지긋지긋하죠. 근데 할머니이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열의를 가지시고 공부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뒤에서 나옵니다. 근데 영어가 좀처럼 늘지가 않아요. 영어를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데 진짜 엔간한 학원 다니는 애들보다 열심히 하는데 늘진 않네? 얼마나 억울해. 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의기소침해 있는데 그러다가 거의 뭐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구야? 이재은 배우님이죠. 박민재입니다. 박민재라는 청년인데요. 비록 둘이 팽팽하고 의견 대립이 있었고 신경전이 있지만 그래도 배울 건 배워야지 어떡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싸바싸바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잘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달갑지 않아 했어요. 이재은 배우님이. 근데 이제 그 할머니의 집을 간 기회가 있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진짜 눈물 나도록. 너무 짠한 느낌이죠.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사됩니다. 계약 성사. 계약이 성사되고 절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이 영어 수업을 하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점점 소통을 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심지어 가족이 됩니다. 실제로 이재은 배우님이 연기하신 이제 박민재가 면접을 보러 가서 가족이 동생 하나가 단가요? 라고 이제 면접관이 물어봤는데 아니요, 한 명 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가족일 정도로 이제 엄청난 친분을 폭풍 쌓는 건데 그러다가 솔직히 궁금하잖아. 지금 다 궁금하죠?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는지 뭐가 그렇게 그냥 남은 인생 즐기기도 바쁜데 꼭 공부를 하느라 이렇게 매달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재는요 어느 날 계속 궁금해하다가 알게 돼요. 어떤 이유인지. 근데 그 이유는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이 영화의 핵심 포인트예요. 위안부 관련된 얘기입니다. 남은희 배우님 이 역할을 맡으신 나옥분 할머니는요 위안부 피해자예요. 수년 전에 이제 위안부로 고통을 받으신 분인데 친구 정심이가 있습니다. 정심 그분도 물론 할머니시고 두 분이 이제 같이 위안부 피해를 받으셨던 분들인데 이제 위안부로서 이거를 알리려고 하지 않아요. 남은희 배우님은 워낙에 자기 생각이 올곧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근데 친구 정심은 계속 이 얘기를 알리려고 하고 증언도 몇 번 하고 근데 그렇게 증언을 하다가 어느 날 저 딱 들었는데 난 이게 한국어로 증언을 하고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 통역사가 말을 바꿔서 전달한 거야. 그때 열이 빡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죽어라 공부를 해서
정심이라는 친구는요, 영어를 엄청 잘해요. 근데 치매가 걸렸고 나문희 배우님은 마냥 친구 일은 아닌 거죠. 엄마보다 소중히 여기는 친구인데 마냥 친구 일은 아니죠. 치매가 걸렸고 이 친구가 꼭 이루고 싶어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자기가 대신 맡게 됩니다. 너무 싫었고 부담스러웠고 달갑지 않았지만 친구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 그게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이에요. 근데 영어를 못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워서 증언을 합니다. 증언이 엄청 성공적이게 끝나고 거기 있었던 다른 나라 대사관들은 미안하다고 사죄를 해요. 오히려 자기가 더 미안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절대 굽히지 않고요. 오히려 실제로 우리를 막상 아프게 했던 그 일본은요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돈이 얼마가 필요하길래 이런 증언을 하냐, 얼마냐, 뭘 바라는 거냐. 근데 이제 나문희 배우님도 뚜껑이 열려서 사과하다,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보던 중에 좀 뼈에 남았던 말은 일본한테 나문희 배우님이 증언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후손한테까지 이 무거운 짐을 얹게 하고 싶지 않으면 사과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좀 이게 인정이 됐어요. 자기 자식한테 이런 짐을 안겨주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사과해야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그쵸? 그런 좀 통쾌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고 일단 제가 이 영화를 본 후에 소감은요. 솔직히 위안부라는 게 가벼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함부로 짓거릴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좀 무거울 수 있고 큰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너무 잘 소박하게 삶 속에서 녹여낸 것 같고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더 화났어요. 더 화나고 더 슬프고 이렇게 그냥 너무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너무 더 화나고 진짜 저는요 영화를 보면서 막 제가 엄청 잘 울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흘렸던 눈물은 슬퍼가 아니라 진짜 화가 막 나고 슬프고 막 눈물이 진짜 뜨겁게 막 흐르는 거예요. 네, 그랬고요. 일단 이 영화의 별점은요. 뚜루루룽 9점입니다. 9점 줄만한 영화죠. 10점 만점에 9점. 솔직히 9.9점까지는 줘야 되는 영화인데 제가 1점은 이제 이 영화를 위안부 관련된 영화라고 알고 갔어요. 근데 이제 앞 스토리를 계속 이렇게 보는데 별로 위안부 얘기가 없네? 위안부 이제 영화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 위안부 관련된 영화라는 게 내가 착각이었나? 라는 생각을 영화 초반에 했어요. 보다가 잘못 들은 거였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위안부 영화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조금씩 암시가 나옵니다. 암시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글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잘 들은 거 맞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고 솔직히 이 영화의 단점은 잘 못 꼽겠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뭐가 싫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9점? 이렇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